김하원 망했지? 김하원 못했을걸? 김하원 망했을걸? 하면서 2차 성공개도 2차 망했네? 다들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까보니까 개 잘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밀리가 미쳤다. 밀리는 아티스트적 체급이 다르다. 얘네들은 방송을 잘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없어요. 고난식당입니다. 하이. 쇼미더머니 12.3화 제가 다 봤고요. 리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찍어준 클립만 보시면 됩니다. 방송을 볼 필요는 없어요. 편집 못한다는 얘기도 이제 입이 아파요. 그냥 엉망입니다. 어제 보면서 전체적으로 재료도 좋고 이번 시즌은 진짜 살릴만 한데 얘네들은 방송을 잘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없어요. 래퍼들이 잘하면 터지겠지 이 느낌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방송을 잘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근데 래퍼들이 잘합니다. 이번 시즌 뮤지션들이 너무 훌륭해요. 방송 직전에 나왔던 예고편 선공개 영상 중에 얼마나 잘할까 강력한 두 우승 후보의 등장 김하원 밀리 이 선공개 영상부터 김하원 인터뷰하는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밀리 랩하는 거 삥 나오고 끝나는 예고편부터 그냥 본방송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욕을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래도 좀 나아지려는 노력인가 예전만큼 그건 없어요. 김하원 나온다 막 이지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애 나오고 다른 애 나오고 다른 애 나오고 방송 마지막쯤에 김하원 나오고 이 정도 편집까지는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애매했던 참가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애매했던 건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받았던 감흥이랑 이 시청자들이 받은 감흥이랑 괴리가 나왔던 참가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면 다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2가 아쉬웠어요. 12 가져온 곡이랑 그런 게 좀 애매하긴 했는데 반대로 봤을 때 치오치카노가 그럼 12보다 압도적으로 잘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치오치카노 랩에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그렇다고 플리키뱅에 대해서는 엄청 극찬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환호하는 거랑 시청자 저 같은 입장에서 괴리된 것들이 있었어요. TNX 은휘 같은 경우도 잘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나? 이 정도로 좋다고 말할 정도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고 제일 아쉬웠던 건 윤혜인님은 좀 심했다. 윤혜인님 거는 좀 심했다. 우악 하면서 넘기고 싶어. 저는 본방으로 봐서 넘기지도 못했어요. 야, 우악 하면서 전 다 봤어요. 사실 그 랩이라는 게 비트랑 조금씩만 밀려도 되게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 있는 게 랩이긴 한데 근데 그냥 본질적으로 가져온 곡 자체가 굉장히 좀 감정 과잉적인 그런 곡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좋았던 래퍼들 여기서부터 제가 찍어준 래퍼들만 보십시오. 첫 번째는 제네더질라. 제네더질라 이제 2차 때 했던 게 라이프라는 곡인데 제네더질라가 유명하잖아요. 뭐 방송에서도 나왔고 병신들만 쳐도 나오고 뭐 쇼미더머니 8의 레전드 개망한 무대 지읒 병신들 쇼미더머니 병신들도 아니고 욕만 한 글자 한 단어 쳐도 나오는 걸로 유명한 개 레전드 망한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네더질라가 이제 음악적으로 완전 각성했단 말이에요. 막 예전엔 초록머리하고 돈돈돈돈 거리면서 원래도 기본기는 있는 래퍼였지만 되게 캐릭터성을 많이 살려서 의도적으로 바이럴을 노리려고 했었는데 그 94-24라는 앨범부터 음악색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랩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도 랩을 하셨지만 캐릭터성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기본기가 워낙 좋고 담백하게 랩을 뱉고 가사를 너무 잘 쓰니까 이게 팍팍 박히거든요. 2차 때 했던 라이프도 너무 좋았죠. 정말 자기의 서사를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더질라 되게 좋았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차붐. 저는 차붐 형님의 음악을 원래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후드 문화를 캐릭터성으로 차용한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호미들도 그렇고 뭐 호미들 사이렌 같은 경우에 막 울려댔어 사이렌 막 길거리에 막 피가 낭자하지 막 이런 가사들 그런 가사들이 어네듀케이티드 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치안도 좋고 그 당시에는 마약도 별로 안 풀려있고 예전에 뱃사공이 그랬잖아. 집에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다가 밖에 나와서는 눈 풀린 척하고 다니는 거 너무 꼴같지 않다.
누군가에겐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서 미국의 후드 문화, 그 갱 문화, 드럭 문화, 트랩 문화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되게 오글거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깬 게 어네듀케이티드 키드였죠. 얘는 그냥 아예 갔어. 뭐 어쩔 건데 난 돈 벌어서 마약 살 거야. 막 이런 가사를 써버렸어. 호미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아왔던 뭐 길거리를 후드로 표현하면서 뭐 진짜 길에 비가 낭자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음악적 문학적 과장이죠. 근데 이제 차붐 형님은 예전부터 2차 때 했던 노래가 안산 느와르인데 이게 2014년에 나왔던 가사란 말이에요. 안산이라는 곳이 옛날부터 거친 걸로 유명했잖아요. 한국에서 힙합적으로 느와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이미 그때 완성을 했어요. 차붐은 예술적으로 서사적으로 이건 완성이 된 형태였어요. 이번에 2차 때 했던 벌스가 벌스 3였는데 묵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느낄 수도 없는데 가사가 이거거든요. 띄워드릴게요.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좆됐을 때 꿈에서 깨 주위를 돌아봤는데 내 생각보다 남은 놈들이 몇 되지 않았을 때 손 잘린 공돌이 친구와 먼저 간 친구 3일째 운구만 몇 새끼째 계속될 때 아씨발 꿈 덕분에 난 개밥 취급 3구명에 꾼돈 100에 불량인 등급 무당벌레처럼 화려해 보이던 인생 날개 한번 못 피고 떨어지네 평생 앵꼬난 희망 절망의 배둘레엔 부정의 고도비만 떨쳐낼 숨을 담아 밤새 변기에 머리를 박고 답을 찾아봐 내 인생 약에 빠지던가 아님 야가 빠져야 살 수 있다던가 둘 다 아님 닥치고 짜지던가 짱꼴라 짱깨 조선족 사할린 고려인 빨갱이 그게 내 이름 안산. 가사 진짜 이거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사 진짜 좆되지 않습니까? 저는 차붐 이분은 한국 힙합씬이 걸어가야 할 길을 10년 전에 이미 완성하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 이런 삶을 살았던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사실 그냥 다 중고등학교 때 그냥 적당히 잘 살다가 대학교 가서 갑자기 힙합 하겠다고 바지 풀어헤치고 눈 풀리고 약 풀리고 아니면 외국 가서 약 좀 빨아보고 마약 하겠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게 스트리트 크레딧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스트리트 크레딧이 있는 사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힙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 후드 얘기, 길거리 얘기 이런 걸 할 때 아직도 저는 차붐이 보여줬던 리얼한 이 완성도 이상의 래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번 시즌에 차붐 형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랩이어도 진짜면 안 촌스러워요. 10년 전 랩인데 안 촌스러워요, 이거는. 그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 사워 앨범인데 이 앨범 꼭 들어보세요. 이빠이, 립바똥, 안산블루스, 에쿠스, 소주가 달아 5번 트랙까지 진짜 빡 가는데 이 앨범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수. 정상수 형님을 보면 특이하잖아요. 좀 근데 이런 게 어떤 의미로는 좀 스타성인 것 같기도 해요. 딱히 음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방송이나 워낙 기행을 많이 펼치시니까 근데 또 이것이 진짜 강력범죄로 넘어가진 않으면서 딱 한국인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경범죄 이력? 그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랩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걸 모두가 알잖아. 이 사람이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등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 서사가 있는데 상수형님이 랩이 늘었어. 정박으로만 계속 패는데 이번에는 라임도 꽤 치밀하게 넣고 정상수님이 쇼미에서 보여준 벌스 중에 제일 훌륭한 벌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쪽인데 확실히 글로벌 쪽이 야마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재밌어요. 인상 깊었던 건 일단 홍콩의 JB. 사실 언어가 다르면 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랩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광둥어 중국어 기반의 랩이 타 언어권한테 감흥이 느껴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성조가 워낙 센 언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JB라는 클래스가 있는 래퍼가 보여주니까 급이 다르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클래스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김하운. 그러니까 제작진이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하운 망했지? 김하운 못했을걸? 김하운 망했을걸? 하면서 2차 성공개도 진짜 중간 부분에 플로우 바뀌면서 쉬어가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김하운 이상한 짓 하네 2차 망했네 다들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2차 까보니까 개 잘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거든요.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어절 하나 진짜 0.01초 띡 전 거
그것도 편집해가지고 반복해서 김하온 조졌네. 이게 음악적 감흥이라는 게 편집권을 가지면 그걸 망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랩은 한 어절만 망가져도 굉장히 망가져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하온 랩이 처음에 그 살짝 어긋난 거 같은 거 보여주고 막 심사위원 표정 보여주고 망한 것처럼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하니까 막 랩 전체가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도 뒤에 워낙 잘했으니까 뒤에 가면서부터 이게 고쳐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 무편집본으로 보니까 그냥 티도 안 나요. 그냥 엄청 잘했어요. 그냥 엄청 잘했어요. 이게 라임도 그렇고 표정 막 이런, 김하온은 단어를 되게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플로우를 구성해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엄청 잘하다가 이제 그 뒤에 그 야르 하는 부분이 편집으로만 봤을 땐 되게 오글거렸는데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야르에서 따르릉 해서 릉으로 해가지고 부름, 구름, 브르르. 그러니까 랩 구성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랩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그딴 식으로 했다. 뭐 일부러 김하온의 주인공 만들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밀리가 미쳤다. 밀리는 아티스트적 체급이 다르다. 밀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덕화이엇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이 원할 때 슈퍼스타가 나온다. 대중이 힙합씬에서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쯤은 동의하고 반쯤은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아티스트적 체급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적 역량. 그러니까 진짜 쉽게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모차르트가 지금 태어나서 힙합한다고 하면, 모차르트가 힙합을 했거나 모차르트가 락을 했거나 뭘 해도 실패했겠습니까? 심지어 모차르트가 랩을 한다고 해도. 전 그런 음악적 피지컬과 역량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피지컬이 존재한다고 해서 명반을 낸다는 게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또 퍼포먼스적인 거랑 음반을 만드는 능력이랑 이런 거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음악가라면, 특히 래퍼라면 스테이지에서 뱉을 수 있는 그 아티스트적인 퍼포먼스적인 피지컬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밀리를 보면서 분명히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포먼스적 피지컬이 되는 래퍼들이 너무 없어요. 특히 요즘 세대 애들. 나우아임 형이 저번 주에 요즘 뭐 영제네레이션 대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맞아요. 디스코그래피도 그렇고 보여주는 음악도 그렇고 뭐 2차 때도 아도 그렇고 압구도 그렇고 나우아임 형이 그 래퍼들을 압구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영제네레이션 사이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만든 음악도 자기가 소화하지 못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이 자기의 바운더리가 커지는데, 팬들의 크기가 커지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우아임 형 라이브 잘한다? 그럼 라이브 좀 볼까? 하고 보면, 솔직히 KC 콘서트 때 나우아임 형 한 거 보면 안 해요. 거의 AR만 틀어놓고 절반도 안 불러요. 근데 KC 콘서트에서 김하온 빼곤 거의 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 AR 틀고 대충 하는 이 힙합씬의 기조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개꼰대라서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럼 2차 때 보여줄 수 있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하는 무대에서는 자기 벌스 정도는 완벽하게 소화를 했어야 됐잖아요. 아니면 다른 음악을 가지고 오던가. 그러니까 이제 밀리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밀리가 이번에 했던 랩보다 어렵나? 안 어렵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가 그렇게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밀리는 진짜 미쳤어요. 처음에 보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why cry 하는 거부터 이제 보컬 능력 보여주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make you feel like 하면서 약간 그 진짜 EDM에서 락락락 이거 글리치 걸리듯이 락락락 하더니 갑자기 리듬 바뀌면서 다다다다닥 돌아가는데, 그러고 이제 중간에 또 쉬었다가 다시 뜨드득 하면서 막 끝나는 거. 예전에 나플라가 2차 때 했던 무대, 그리고 저번에 덧말리기 2차 때 했던 무대보다 더 충격적인, 개인적으로는 쇼미 2차 레전드는 시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했던 거. 전 아직도 그거 이상의 쇼미 2차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밀리 2차가 거의 그 정도? 그래서 솔직히 이걸 보면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결승까지 가서 밀리의 음악과, 지금 프로듀서진은 되게 좋잖아요. 트렌디한 한국의 프로듀서진이 붙었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밀리 2차는 꼭 보셔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로얄 퍼퍼인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중간에 약간 피치가 나갔는데 전 솔직히 로얄 포포 뭐 나와 임령 요즘 세대 당연히 튠 걸고 하는 래퍼들 있잖아요. 모든 음원에서 튠이 걸려있는 래퍼들. 사실 튠이 잘 먹는 것도 능력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쪽 부류들한테는 라이브를 기대 안 하죠, 보통. 근데 나와 임령은 기대 안 한 거보다 더 못해서 실망을 했던 거고, 로얄 포포는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잘해요. 애초에 목소리에 튠이 걸려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피치가 살짝 나갔지만 그래도 튠 없어도 아무리 튠 거는 래퍼여도 튠 없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를 보여줬어요. 튠 거는 래퍼들이 라이브 했을 때 솔직히 로얄 포포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건가 이게? 나와 임영이 디폴트인가? 아니 근데 CK도 점점 늘었잖아요. 1000CK에서 지금 CK가 됐잖아요. 지금 라이브 그래도 꽤 잘 하잖아요. 나와 임영도 늘겠죠? 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아티스트적 역량적인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그냥 대놓고 나 말하면 이거예요. 모차르트가 지금 태어났어.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돼. 한 2010년대, 2020년대쯤에 이제 한 18살쯤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뭘 할까라고 했을 때 힙합씬으로 굳이 오질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음악적 역량이 터지는 애들이. 힙합씬으로 오는 애들은 이제 진짜 힙합을 사랑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씬을 바꿔가는 역할을 해줄 거고, 대부분의 애들은 아마 힙합씬으로 오기보단 케이팝을 프로듀싱 하든지 밴드를 하겠죠. 왜냐면 한국 힙합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도 너무 한정적이고 수명도 너무 짧고, 그리고 힙합씬 리스너들이 그닥 돈을 많이 쓰는 리스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래퍼들이 아이돌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이 돈을 쓰지 한국 힙합 엄금진하게 듣는 뭐 저 같은 새끼들이죠. 돈을 잘 안 써요, 별로.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케이팝이라는 선택지가 너무 매력적이고 글로벌로 나가기도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힙합씬이 진짜 더 나아지려면, 좀 더 발전을 하려면, 한국 힙합씬이 더 발전을 하려면 장르 경계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엄근진한 그 리스너들도 새로운 거 한다고 하면 그냥 둬야 돼. 그 흔히 말하는 그 빠순이 문화? 뭐 이미 들어왔지만 전 더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본이 몰리는 곳에 결국에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중음악이잖아요. 뭐 순수 예술음악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힙합씬에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악적 역량을 가진 루키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름 정도 생각이 납니다. 전 유름은 언젠간 진짜 더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유름이 비주얼도 괜찮아요. 되게 훈훈해. 아직 어려. 그리고 자기가 프로듀싱이랑 래핑까지 다 돼. 새로운 한 챕터를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쇼미 3화 리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찍어준 제네더질라, 차붐, 정상수, 김하온, 밀리, 뭐 로얄 포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빠이.